자, 여러분 422페이지 봅니다. 재산세죠. 우리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먼저 재산세를 봅니다. 자,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재산세인데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이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 문제 출제되어 왔고 29회 시험도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뭐 어떤 성격의 세냐 이 특징 성격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그 중에서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이제 토지가 재산세 대상인데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모든 토지인데 자, 예를 들자면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 나대지, 공장용지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토지 유형을 나누는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느냐 요걸 이제 구별하는 거. 시험에서 뭐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을 하면서 토지 유형을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또 출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토지 유형 구분 문제를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우리가 세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와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를 때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 의무자는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왔단 말이죠. 지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한 5년 6년인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28회 시험 제가 전에 납세 의무자가 계속 나왔는데 28회 시험에서도 또 납세 의무자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자, 29회 시험도 역시 납세 의무자는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건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이건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독립하게 과세 표준 문제 따로 세율 문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도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재산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역시 내야 되겠죠. 어디를 납세지로 할지. 또 재산세 징수는 보통 징수합니다. 그죠?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요. 시험에 이것도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 속에서든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이 재산세 비과세는요, 지방세 비과세가 세법 문항수가 예전에는 공시법보다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줄어든 이후에는 독립한 문제로는 잘 안 나왔었는데 28회 시험에서는 특이하게도 독립한 문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비과세가 이제 나왔는데 29회 시험에서는 뭐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에 우리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자, 422페이지. 자, 3장 재산세 01 총설에서 의입니다. 읽어볼게요. 재산세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 사실에 대해서 과세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응익에서 익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전형적인 대중세로서 시군구의 독립세로서 그 수입을 일반 재정수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다 그랬습니다. 특징을 보면 재산세는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 주체는 서귀포시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까? 재산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돼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 부천시 그러면 어디가 과세주가 됩니까? 부천시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어디가 과세주가 되겠습니까? 노원구. 자,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보유하는 과세는 보유세고,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재산세, 주택분자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금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유자별로. 그죠? 자, 재산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 상가 토지 가격 30억, B 상가 토지 가격 20억짜리 토지를 보유하면 이 소유자별로 A 상가 B 상가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라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양다리 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과세하는 응익세이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이건 거 줄 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호선 9번 출구 앞에 어떤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가 건물을 여기 보유함으로 인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응익세 또는 응익과세하는 조세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 아니고 시험에서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견청에서 결정고자 하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데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라고 그랬잖아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교교, 농, 지치,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목적세고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고요. 동그라미 6번,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 금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동그라미 7번 밑줄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423페이지 납세무자와 과세대상인데 납세무자는 좀 이따 보고 과세대상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424페이지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이요. 자, 여기를 봅니다. 과세대상입니다. 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진정한 팬 있잖아요. 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수강생들이 있는데 해마다 남성분이 되게 여성분보다 저의 진짜 광팬은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제 광팬이에요. 한번 얘기 안 드렸나요? 요 노원에도 제 광팬 한 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체 송년회 밤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학적 모임할 때도 합격 여기 저기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여기서 진짜 요 자리에서요. 토요일마다요. 내 얼굴만 보면서 웃고 그랬던 애가 있어요. 남들은 다 책 보고 있는데 혼자서만 내 얼굴 보면서 좋다고 이랬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저 친구 누나들이 여기 같은 수강생 누나들이 교수님 얘는 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저 놀리고 그런 농담처럼 이렇게 한 친구도 있는데 어떡하네 합격을 했죠. 근데
요번에 그 제가 그 28회 시험 강의했던 곳에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요. 아산이라는 곳에서 백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52년생이신 분이 계셨는데 저의 진정한 또 광팬이셨어요. 약주를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거의 일주일에 술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으시고 계속 술을 드시고 동네 보안관이어가지고 동네 같이 이분하고 밥 먹으러 어디 걸어가면은 사람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 사람 웬만하면 막 다 가게 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신 분인데 거의 맨날 술 먹고서 오셔가지고 1시간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또 빠져가지고 저녁반에 오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보고요, 그래도 교수님 제가 하여튼 충청도 사투리 제가 그래도요, 교수님 목소리 들으면서 어젯밤에도 잤슈 그러면서 이분은 매일 밤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대요 맨날. 진짜요, 세법을. 그래서 그 1차 합격하시고 올해는 2차만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2차만 했는데도 걱정이 되는 게 매일 술을 워낙 많이 드시니까. 그런데 맨날 잠자기 전에는 하여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인강 들으면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고. 그래서 저 교수님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맨날 목소리 들었고 주무셨던 분인데, 요번에 세법 제가 얘기 드렸죠? 5문제 틀리라고 냈었잖아요. 그런데도 1개밖에 안 틀렸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시험 끝나고서 전화가 왔었는데 저한테 자랑하시기를, 교수님 그 아무개 있잖아요, 걔가 계속 1등만 했잖아요. 근데 걔는 세법 요번에 4개 틀렸대요. 근데 저는 1개밖에 안 틀렸시오 그러면서 제가 더 잘했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1개밖에 안 틀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맨날 듣고 그렇게 주무시고 그러더니 결국 세법 이렇게 어려운데도 1개밖에 안 틀리시고. 그런데 요번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분이 그 카톡이 제가 이제 소리는 안 나게 되는데 카톡에 보니까 한 20 몇 개인가 이렇게 카톡 그렇게 뭐 온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카톡을 열어봤더니 단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 백사장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 전부 다 단체 카톡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도 거기다 끼워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막 있는데 거기에 저를 끼워가지고 하여튼 단체 카톡을 보냈는데, 요번에 충청남도 도지사가 발행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하시느라고 단체 카톡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마디 남겼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합격하셨습니다. 세법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제 목소리 맨날 들으면서 자고 저를 사랑하더니,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결국은 1개밖에 안 틀려. 이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1개밖에 안 틀렸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 배운 거 모르는 거 나왔어도 그런 거 제끼면서 이렇게 엄청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국은 뭐냐면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이분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공부 스타일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 풀 때 같은 때는 또 굉장히 집중해서 봐요. 매일 나눠드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누가 뭐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문제만 집중해서 막 풀으셔요. 그런 거 할 때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뭐 술 드시고 그리고서 공부하신다는 게 주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법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여러 다양하게 계속 수업 시간에도 복습해드리죠. 그 다음에 또 그 제 다음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놔가지고 공부한 내용 요약 정리로 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하죠. 문제 계속 나가죠.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전후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놔요. 제가 해놨는데 어떤 간에 그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눈이 아파서 저는 책을 잘 못 보겠어요. 이런 분들도 그런 핵심 요약 정리나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이 백사님도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과목일수록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 듣고 2번 듣고 안 되면 또 듣고.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주무시고, 아무리 술이 취하셨어도 이분이 떡이 돼도요, 제가 교수님 강의는 듣고 자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떡이 되셔서 술 취하셨어도 강의는 듣고 주무시고 맨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듣고 반복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중개사 시험은. 그래서 항상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우습게 봐가지고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2차만 했는데도 우습게 봐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계시고,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1차는 이해를 좀 요하니까 이제 이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1차는 이제 오히려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2차는 이제 암기가 이게 돼야지. 그래서 이 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2차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듣고 또 듣고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노장 수험생분들이 암기를,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뭐 30대 저 초중반인데도 저는 그냥 돌았으면 잃어버린다고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떡하냐, 암기가 중요한데 저 2차 과목은 결국 극복하는 방법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습게 봐가지고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연식이 좀 되신 수험생분일수록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런 거에서 따시는데, 왕년에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라든가 옛날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그래서 시험은 현재가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나 하여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아무나 합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또 그다음에 공부도 좀 하시면서 아유 좌절감 느끼셔가지고 아유 이건 뭐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런 분들도 52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66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52년, 이분이 60 한갑은 넘으신 거는 60대 중반? 하여튼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몰랐었는데 왜 알게 됐냐고요? 자기 그 자격증 그거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52년생이신지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합격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런데 공부만 또 팁대냐, 이분이. 그런 거 같으면 제가 저기 안 하는데, 이렇게 술 드시면서도,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술을 그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합격하시는 거 보면 참 용해 보면. 하여튼. 자,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랬구나. 자, 그래서 하여튼, 실망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만할 것도 아니고, 묵묵히 계속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이요,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과 그 다음에 항공기 있죠,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모의고사 본 같은 때 보게 되면 여기다가 재산세 대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보는데,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소리를 내서 외워야지. 그래서 자, 세법 같은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세법은 제가 여러분과 나중에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려면, 자, 제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려면 따라서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5가지인데요.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모든 토지예요. 이게 모든 토지.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사실상의 토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공유수매를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 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해서 모든 토지인데요.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중요한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보세요. 주택은 공시가격, 시가준액, 이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주택은 건물과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요,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가격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자, 주택은 주택과 그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요,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요, 여러분, 상가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하고요. 또 과세할 때도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요.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물 부분은 따로 상가의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따로 과세하고, 또 상가 토지는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는데, 상가 토지는.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해가 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요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요, 취득세와 원칙적으로 범위가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단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요. 재산세 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 있잖아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골프 연습장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무허가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사실주의 과세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보유할 때 대상이 됩니다. 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라고 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또 보세요.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별장은 사치성산이죠.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선박관공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시어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토지에는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무허가 같은 건축물도 대상이 되고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항상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공시가격을 과세할 때도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상가는 따로따로요. 이렇게 해서 보셨고, 교재 봅니다. 424페이지 보시니까 이 과세 대상 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합니다. 이건 뭐 줄을 안 거도 되지. 실질과세 원칙상 현황부과 원칙 배웠잖아요. 당연하지. 공부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공부상으로는 만약에 이게 공부상
농지로 되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토지법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준공인가전에 매립간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해서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양가로 2번 건축물 봅니다. 취득세 대상인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여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요, 골프 연습장 써놓습니다. 항상 레저 시설 나왔다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자 레저 시설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자 포함한다는 거. 양가로 3번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중개법상 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현재는 토지분 재산세와 여기 비추죠.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범위에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있다 밑줄이요. 주택은 토지분 재산세 예상 주택 부속토지에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 경우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주택 바닥 면적의 밑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요. 주택 바닥 면적의 정착면적,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할 때 주택 정착면적의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초과한 면적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동그라미 3번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를 겸용하는 겸용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되어 있는데 425페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자세한 건 안 하고 그 의미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이걸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세율도 다르고요. 과세 입장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도 있고 자 건물 한 개 동네에 예를 들어서 독립하여 구기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도 있는데 어떻게 판정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오늘은 그냥 겸용주택이라는 거 취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겸용주택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 주상복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상가 10층부터는 뭐 10층부터 뭐 30층 50층까지는 뭐 아파트 이런 거는 그 위에 아파트는 아파트고 밑에 상가는 상가지 이런 거를 겸용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겸용주택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1층 상가, 2층, 3층은 주택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또 한 개 동네에 독립하여 구익이 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배웁니다. 자, 선박과 항공기인데 선박은 뭐 그냥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항공기는 취득세 대상인 항공기로서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가 뭐냐? 날개 들어가는 항공기니까 뭐예요? 날개가 돌아가는 항공기니까 뭐겠습니까? 헬리콥터겠죠? 예. 적지 마시고요. 뭐 거기다 어떤 수강생 보니까 헬리콥터 딱 적었는데 적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선박 항공기는 그냥 대상만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토지 구분이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아까 얘기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누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뭐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는지 요거를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 토지용 구분과 관련한 것은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차차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지 유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지를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교재는 안 읽어봐도 돼요. 교재 읽어보면 오히려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 시간 일단 한번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봅니다. 이걸 다 지우고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재산세 토지용 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한번 이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바탕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배경적으로. 우리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만 돼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세법에서 이걸 묻는 건 아니고요. 배경적으로. 자, 그럴 때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까 모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똑같이 세금 부과할 수 없다 보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눕니다. 자, 토지 유형을 나누는데 한번 보세요. 토지 유형을 나누는데 그럴 때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같은 토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잡종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또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토지 이용 모습. 그러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그 예가 되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그 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단. 제가 이 임야에다가 꽃 표시를 했는데 왜 꽃 표시를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를 갖고 있으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임야는. 아유, 내가 보니까 그 기둥 있는데 그 앞에 있지 말고 저 일로 나와야 되겠다 보니까 거기서 안 보여가지고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여기 앞에 가서 편하게 보지. 아이고, 진짜. 자, 봅니다.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면. 근데 제가 꽃 표시한 요 임야는 뭐냐면, 요 꽃 표시한 요 임야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요, 농지 목장과 함께요, 얘네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것도 있어요.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보세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 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높아요. 0.2%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 용지 같은 생산 관련 토지는 어떤 토지로 구분하냐면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얘네들은 저율 비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그 일반 상가 건축물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전국 아니고 당의 해당 지자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는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합산한다는 것은 상가 토지 같은 것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애들 짬뽕은요,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서 역시 또 같은 얘네들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 합산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되냐면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여러분 지적법에서 여러분들이요. 지적법에서 토지 지목은 28번까지 28개 토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요. 나중에 이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8번 지목이 잡종지인데, 자 1번부터 27번에 속하지 않는다. 그 토지는 지목을 뭐로 봅니까? 잡종지. 잘 모르겠다. 지목 낯설어 이거? 그럼 뭘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토지 유형 구분할 때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뭐래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애들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 같은 이런 애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자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보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고율 또는 뭐요?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뭐로? 고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다시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은 뭐와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일단 기본적으로 딱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또 분리나 종합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나보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여기서 고율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고율 몇 프로 고율? 4%. 1,000분의 44% 고율의 세율이 정됩니다.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요. 그럴 때 세율은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대체적으로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이 높고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자, 27회 시험 때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초 입문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율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있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도 있었는데 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별도 합산,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공장 용지, 목장 용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목장이나 공장 같은 저율 대상 토지가 제일 낮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뭐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0.07%. 맨날 나중에 이제 007 빵에서 하면서 외우는데 이게 당연히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것도 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문이 섞여 있으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틀린 거고 그냥 자 저율 분리, 별도, 종합, 고율 분리 이런 식으로 세율이 높아지고 또 분리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 0.07% 나중에 외우고요. 공장 같은 것은 빵 2%, 0.2%. 그러면 당연히 저율 분리가 제일 낮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목장. 이거 가볍게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어떤 분은 어렵게 풀고 어떤 분은 쉽게 풀고 이렇게
했었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용 모습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 자, 요걸 먼저 딱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합장, 골프장용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구분한다?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걸 먼저 딱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에서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거 전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외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농지요. 농지는 원래 저율 분리 대상 토지잖아요. 0.07%. 근데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도 토마토 심겨져 있고 배추 심겨져 있고 농사를 짓는 땅인데도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요 아침에 빌딩 습 사이에 셀러리맨들 막 루루 출근할 때 혼자서 밀짚 모자 쓰고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거름도 주고 막 거름 냄새 나겠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서 토마토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상추 심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런 데 있는 농지는요. 보세요.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그래서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이용할 때, 또는 어떤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값 비싼 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농지로서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면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내는 농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하느냐? 분리 대상 토지가 아니니까 뭐로 과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예외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건 뭐 나중에 할 일이고 오늘은 요거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용 구분을 나누는지 자, 요거만 딱 대표적인 것만 알고 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 425페이지 과세 대상 토지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종합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죠 여러분들? 분리대상 토지 표를 보니까 고율분리와 저율분리로 또 나눠지고요. 자, 이렇게 나와나 있는데 이런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읽지 마세요. 읽으면 헷갈려요. 저거 예외가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 카페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 제가 올려놓을 건데 올려놓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자, 그 다음에 토지용 구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423페이지 앞으로 가서 재산세 납세무자를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한 6년? 계속 나왔잖아요. 6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납세무자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자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